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AI 도입을 이달 말에 앞두고 있는 FDA. 간암신약 허가 속도가 붙을까? 이 관련된 오후에 나왔던 기사 내용,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기사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1% 넘게 하락한 51,400원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 나왔던 기사죠. 이달 30일에 이제 생성한 AI 엘사를 FDA가 신약 심사 관련되는 부분을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HLB 간암신약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ብ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이 어떨지.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IR에서 많이 나왔던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두 번째 CRL을 받고 아직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일정들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홀드가 리뷰 상태로 넘어갈지 여부가 아직 이제 불확실성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을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FDA 허가 재신청,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HLB 기준입니다. HLB 기준에서 이 3월 달에 온라인 간담회에서 5월 달 이야기를 했다가 이 5월달 안에, 5월달이라는 건 결국 이제 4월 14일에 항서제약이 이 포스터, 액션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답변을 4월 14일 했기 때문에 통상 이제 뭐 한 달 정도니까 5월 14일 정도에 이 부분이 나오면 일정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만 레터 수신을 지금 이제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 협의 중이라는 말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레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명확한 답변이 기사 내용으로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레터가 아직 안 왔다든지 아니면 레터가 왔는데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한지.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 한다는 부분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RL에 처리하는 부분들을 처리해야 리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불충분하면 리뷰 과정이 아니라 다시 반려를 받아서 다시 이제 CRL 처리를 하는 어떤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리서브미션을 해라고 이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넣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리뷰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런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에 FDA가 이제 AI 기반의 심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이 적용이 될지 아니면 신규 이제 과정에 이 적용이 될지 구체적인 디테일이 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회사가 구체적인 코멘트를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이제 NDA 과정이 뭐 리서브미션 과정과 뭐 같기 때문에 세 번째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했던 CR에서 나왔던 observation 1, 2, 3로 본다라고 하면 철저히 보완을 해서 FDA가 요구하는 어떤 부분의 데이터를 내야 되고 항상 모든 이제 FDA에 뭐 제출하는 부분은 신중히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정 지연이 되는 게 FDA의 뭐 인력 감충이라든지 미중 갈등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항서제약이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고 관련된 데이터가 이 리서브미션 하기에 적절한지를 이제 판단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계속 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작년도에도 이제 7월 타이베이 미팅하고 난 다음에 그 보완을 하고 이때는 이제 그 OS 값 업데이트도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두 번째 NDA,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제출을 하고 클래스 2를 받아서 올 3월 달에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 마지막 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CRL을 받아서 다시 이제 홀드된 상태죠. 그래서 FDA는 1차 CRL에서 지적한 CMC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CRL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리뷰를 가지면 전체 과정을 다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데이터에서 observation 1, 2, 3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완을 하고 또 리뷰 과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수정했다 하더라도 클래스 1이냐 2에 따라서 새로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리뷰 과정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워딩에서 정확하게 지금 구분이 좀 안 되는 어떤 기사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할 때의 어떤 과정은 반드시 그 CRL을 맞았던 부분들을 처리했다는 부분이 되어야 리서브미션에서 그 학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 달 이내에 컨펌을 하면서 이제 리뷰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뷰 이후에 다시 이제 CRL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서류 작업이든 데이터를 요구하는 과정이든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일단 항서제약 부분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요 부분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FDA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타임라인을 5월달로 했던 부분들은 작년에 어떤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3월달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달 7월달 정도까지는 이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경미하다 이래서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거든지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면 시간은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유관검사라든지 이제 그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은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개선 사항을 보완한 뒤 NDA를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acceptance letter를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시 이제 리뷰를 하니까요. 새로운 이제 버드파 골데이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에 준하게 판단이 되면 2달, 클래스 2로 되게 되면 6개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가정에 본다라고 하면 클래스 2까지 생각하시면서 봐야 되는 거고, 이 포드파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만기까지 가가지고 결정되기보다는 항상 뭐 빨리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에서 되려고 하면 6월달 7월달에는 가셔야 된 일정 타임라인은 나와야 되는데, 결국 항서제약으로부터 이 부분들 기사가 나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항서제약이 이제 필스파마에다가 이제 이 부분 일정을 공개하고 난 다음에 9월달에 내었기 때문에 국내 기사보다는 해외에서 이제 기사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달, 7월달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 그거고요. 지금 이제 30일에 이제 FDA가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하는 AI 도구는 결국 이제 심사 과정이 이제 긴 부분에 대해서 전임상에서도 이제 그 개발사들이 AI를 도입하면 빨리 되듯이 심사하는 부분에서도 AI가 들어가면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 품질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낸다면 이제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축이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뭐 받을 수 있습니다만, HLB 관계자는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당사의 이제 간암신약, 리보선과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신청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하게 될지는 사실은 뭐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요렇게 지금 이야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 이제 나왔던 기사도 보게 되면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타임라인이 회사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달라졌던 부분들은 이 폼 483에서 나왔던 세 가지 부분에서 이 멸균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들이 유관으로 이제 검사하는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제 이 자동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충족 관련되는 부분,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FDA 했는지 이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레터를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수령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도 그냥 협의 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FDA 일장에 보면 통상적으로 뭐 길어지려고 하면 뭐 계속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 7월달 안에는 이 부분들이 좀 가셔야되는 게 일단 한 달 정도 연기했던 HLB의 지난달의 어떤 스탠스로 보면 이번 달에 좀 가셔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HLB뿐만 아니라 테라피틱스의 락업과 이제 탑라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6월달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한 어떤 부분으로 기대감의 어떤 반영은 지금 전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어떤 시장 분위기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홍콩 상장 이후에도 세론 분위기가 기사에 따라서 좀 나왔습니다만 또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고점 돌파를 계속 이제 시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공매도 쪽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가 한 76,000주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이 대선이었고 6월 4일 기준으로 보면 277만 주로 확 줄었거든요. 보통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주려고 하면 공매도 뭐 상한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현물에서 이제 매수가 커버링 매수가 강력하게 뭐 나왔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최근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대차 거래에도 보면 이제 이 6월 4일에 6월 2일 기준을 보게 되면 6월 4일에 이제 상한이 이제 26만 주로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이제 이게 딱 공매도하고 뭐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상한이 있었다면 이제 커버링이 뭐 밑단에서 있었으면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하고 연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현물 매수가 확 들어와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커버링이 어느 정도 되었던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은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단기 이제 뭐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급등하는 것들, 그 다음에 환율의 어떤 이제 원화 강세로 외국인들이 9개월 이후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지금 이제 흐름들이 수급상으로 좋아지는데, 유독 이제 HLB 쪽에서는 결국 유동성 공급들이 전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달 이후에 3월달에 급락하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 이후에 박스권 흐름에서 고점에서 못 넘어가고 있고, 하단도 굉장히 좁아져 있는 스퀴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한적인 어떤 유동성이 시장 소의 흐름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대감을 반영하는 어떤 흐름의 주가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장중 저점은 51,100원대 요런 흐름이고, 종가상으로는 51,400원. 장중에 이제 뭐 고점은 아침에 이제 52,000원.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이제 뭐 흐름들을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의 어떤 흐름에서는 프로그램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제 좀 매도를 하게 되면 밀리는 모습이죠. 그 기관 쪽에서 조금 이제 매수를 해줬다가 오늘은 또 기관도 다시 또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어떤 흐름에서 주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플랫형 흐름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계속 뭐 일어나는 흐름이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도는 모건 스탠리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JP모건이나 HSBC 쪽에서는 소폭 매수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100만 주 언더에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해소는 결국 불확실성 해소를 해줘야 지금 움직이겠다는 이제 시장 의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최근에 어떤 시장 그 견조한 흐름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기준봉 될 수 있는 양봉이 이번 주에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